민주당 당무위가 이재명 후보 선출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자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게 이재명 개인의 명예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명이다. 잘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저력이 있는 정당이라 하나로 모일 거로 보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 중에 불거진 무효표 논란이 어제 당무위에서 일단락됐습니다. 결론은 이낙연 캠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주장한 당원 당규 조항은 앞으로 수정을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 결론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요. 이제 당은 당 차원의 선대위를 출범하고 원팀으로 간다는 계획인데요. 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 비전위원장이세요. 김종민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아유, 그동안 몸도 몸이지만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당무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어제 결정을 다 한 오늘 아침 소감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은 하룻밤 자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좀 편해져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다행입니다. 뭔가 이렇게 가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무겁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건데 일단 그게 가야 될 때가 두 군데 세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 정해지면 마음이 좀 편해지죠. 가야 될 그 한 군데는 어디예요? 우리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길, 그 길이 이제 우리 갈 길이니까 그 방향대로 다시 마음을 모아야 되겠죠. 예, 이제 그렇게 정해지고 나니까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홀가분해졌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김종민 의원님은 그러신데 제가 쭉 SNS 돌아보니까 또 캠프의 주요 인사 가운데는 좀 유감을 표현한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당무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회의를 몇 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당무위원회로 가느냐 마느냐도 좀 경론이 있었는데 일단 당무위원회까지는 가자 이런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많이 나왔던 목소리가 이 현재 당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이 송영길 지도부가 너무 편파적으로 선거 관리를 해왔다. 그런 점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았고 특히 이제 우리 이낙연 후보 캠프의 의원들한테 우리 그 실무자들 혹은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이 캠프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당무위 결정이 났고 또 이낙연 후보께서 또 거기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함께 힘을 모으자 호소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제 밤에는 크게 충돌 없이 마음을 모아나가자는 그런 분위기로 좀 모아졌습니다.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입장을 내놓더라도 바로 내놓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측도 많았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빨리 입장문을 내놓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옳지만 우리가 이 내용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행동을 할 것이냐 이건 아니고 우리는 절차를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이거 선관위나 송영길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당원 당규대로 당무위에서 절차가 정당하게 결정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일관된 주장이어서 그 절차가 진행됐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비교적 좀 간단한 문제 또는 단순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그 절차를 결과를 승복하거나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낙연 대표 그 전부터 일관된 방침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크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인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일단 절차대로 정해져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도 우리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고 의원들 또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동의가 안 가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결론입니다. 여전히 이 결론 자체를 동의하진 않는단 말씀. 예. 근데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그 결론이 그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그 그렇죠. 결정 위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체를 함께 해가자.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니까 뭐 그 점에서는 뭐 다른 판단이나 다른 길을 선택하기는 하지는 않은 거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효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낙연 캠프의 뜻은 우리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상 이런 결정이 났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따르겠다는 말씀. 네. 근데 이제 캠프 인사들의 생각과는 달리 지지층은 여전히 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가처분 신청도 예고를 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네. 이제 후보나 캠프나 의원들만 이제 권리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들도 권리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제 구제하기 위한 행동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나 이낙연 캠프의,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당내의 법적 절차가 당무위가 최종적인 절차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 당내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론이든지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전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시 법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내에서 우리 당원들까지도 저희는 호소를 해서, 뭐, 함께 하자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뭐 당원 아닌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이제 개별적인 행동들을 모든 행동을 다 우리가 뭐 누르거나 아니면 덮어가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 그거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 의원들은 네네. 공적인 책임도 있고 약속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할 수는 있죠. 네. 그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유권자들, 이 지지자들은 사실 그런 공적인 책임이나 약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분들은 마음을 바꾸는 거, 마음을 모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모두 다 이제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시니까 그렇죠. 나서서 뭔가 그분들에게 호소를 하신다든지 이럴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이낙연 후보나 아니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이분들에게 호소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사람 마음의 문제는 너무 욕심을 가지고 무리하게 끌려고 하면 오히려 더 반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큰 어떤 그 절차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세력적으로 기획이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마음을 큰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낙연 대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의 또 역할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앙금들이 있잖아요. 예. 또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막 어제 이낙연 대표 페이스북에도 표현이 됐습니다만 상호 간의 배려, 존중이 필요하다. 근데 경선 과정에서 그렇지 않았던 이제 모습들 또는 앙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도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 그 부탁 원팀을 위해서. 지금 이낙연 대표님은 어디 지역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크게 뭐 다른 일정을 잡지는 않으신 것 같고 잠깐 뭐 지역에 쉬신 것 같은데 오늘은 아마 오후에 해단식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수고의 기간을 갖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뭔가 움직이실 것 같지는 않죠? 예. 그렇죠. 뭐 이게 시간이 우리가 이제 날짜 변경선을 지나면은 이제 시차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너무 막 빨리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렇죠. 저는 조금 이 시차 적응하는 기간들을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감정선도 좀 이렇게 갈무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방향도 한번 좀 점검해보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차 적응하는데 보통 얼마 걸리죠?
사람마다 다른데요. 예. 좀 그 기획을 잘하면 예. 누구는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잘 못하면 막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왜 묻냐면 이걸 그럼 10월 말에서 한 11월 초쯤이면은 당 차원의 선대위가 뜨지 않습니까?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때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합류를 하시는가 이게 궁금해서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와 또 우리 당 지도부가 잘 논의해서 어떤 방향을 잡으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큰 의미에서 함께 하기로 한 거니까 크게 쟁점이나 아니면 이견은 없을 겁니다. 아, 큰 쟁점이나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럼 모두들 관심 갖고 있는 그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맡으실까 아닐까 부분에서 큰 쟁점, 큰 이견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문제는 뭐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 결정이 날지 제가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이낙연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이게 우리 당원들이나 예. 우리 민주당 내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해야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다. 그 방향에 충실하게 결정하고 같이 함께 할 거다. 그 점은 분명할 것 같아요. 더 나은 선택이 뭘까? 가장 좋은 선택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실 거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마음이 모아지는 방향으로 당연히 가겠지. 예. 자기 주장을 하거나 예. 나는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얘기가 안 되거나 결렬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